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본회의에서 법안 133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오랜만에, 그야말로 오랜만에 여야가 협심해서 본회의 문턱을 넘긴 법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사법 개정안 같은 경우 얼마 전 저희가 다룬 바도 있습니다만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죠. 세월호 참사 민간 잠수사 또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고요. 정말 오랜 시간 끝에 빛이 조금 비친 것 같습니다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대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 굉장히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어제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양조훈 평화재단 이사장은 여야 모두 비판하면서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대통령이 약속했죠. 4.3 특별법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얘기가 통과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야당의 반대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행정부의 문제였습니다. 행정부의 관료주의가 문제인데 행안부에서는 다른 특별법, 과거사 관련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기재부에서는 이게 이제 배상, 보상 하게 되면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재원 문제 때문에 우려를 표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설득하지 못한 거죠.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은 이제 결국은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여당에게 엄청난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과연 이 국회가 행정부의 이런 관료주의를 갖다가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이 21대 국회 통과 여부의 배보상 문제라든지 4.3 특별법 통과 문제의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3 관련 배보상액은 약 1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국가 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께는 분명히 좀 피해 배보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럼요.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목적은 사실은 그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적어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그런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주 4.3 사건이 1948년 얘기입니다. 70년이 넘은 얘기죠. 정말 오래됐군요. 그렇죠. 70년. 아직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주도 4.3 항쟁의 이 피해자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저도 제주도 가서 관련된 뉴스지를 봅니다만 가면 마음이 정말 편치 않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5.18 민주화 운동 당사자 그 현장에 가더라도 5.18 모집 가더라도 아들, 딸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아빠, 이 총 누가 쏘어? 그럼 어떻게 말하죠? 전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 그럼 대한민국 정부 뭐해? 그럼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뭐해? 제주도 언제 사건이냐고? 1948년 뜰 걸 아마? 제주 탄하기 전이에요.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는 현대사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4.3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부 입장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배상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 될지, 명예회복만 하면 될지, 아니면은 피해 보상을 같이 해야 될지 아직도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지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제주 4.3 항쟁 그 유적지를 가더라도 또는 광주를 가더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것이다. 그거 다음에 여유가 되면은 피해 배상이나 보상액을 국가가 지원해도 저는 늦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끝났습니다만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저는 이 문제가 정리가 돼서 단 수십 명이라도 수백 명이라도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이제는 현대사 정리와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정부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드디어 저는 책임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과거를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맞는 미래, 과연 그것이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그래서 더 주시해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20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적 공분을 좀 크게 사고 있는 법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연예인 구하라 씨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가운데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 또는 자식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국민들의 공감도 큰 부분인데 이게 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습니까? 이거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속제도 전반을 바꿔야 되거든요. 상속제도. 이건 상속법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아들도 아들이죠. 그죠? 아들라도 착한 아들만 골라서 이 상속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머니가 착한 엄마한테만 그 딸의 재산을 물줄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고 그러면 상속제도 전반을 다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통합당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상속은 이 내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나머지 재물이라든지 또는 가령 어떤 뭐 법인의 상속이라든지 다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속 제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는 이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20대 국회 못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국민의 공분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딸 문제를 소홀히하다가 20년 만에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20년 만에요. 네.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엄마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 법에는 엄마예요. 법에는. 그러면 딸이 죽었으면 엄마의 상속제도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당신 나쁜 엄마니까 이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제2차, 3차 구하라법이 구하라 같은 경우가 네.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상속제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맞물렸기 때문에요. 과연 21대 국회에서 빨리 문제 해결해질지 솔직히 저는 이 문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뭐 예전에 사례 뭐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천안함 사고, 천안함 때도 폭침 때도 그랬고요. 세월호 참사 때도 자녀가 숨지자마자 나타나서 뭐 그 보상금, 보험금, 배상금을 달라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구하라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난 뒤에 친모가 자신의 딸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공분이 굉장히 커진 건데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국민들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제로의 여지가 없죠. 27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이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을 네. 했는데 그 보상금을 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네. 일입니다. 그런데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부양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부양을 안 한 거고 어디까지가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 저희처럼 일반 서민들 상속받을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조절할 수 있지만 재벌들 형제의 난 왜 일어납니까? 아버지 죽고 나서 자식들 또는 뭐 간에 엄청난 재산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이 상속 제도가 네. 변경이 되게 되면 서로가 저 아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뭐 이런 걸 게을리했다던가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이 붙으면 이거는 법 체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20년 만에 뭐 30년 만에 나타났다, 몇 년 만에 나타난 거를 갖다 기준으로 삼을지 이것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도 여야도 다 바꾸자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제도 이 부분은 조금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 5년 만에 나타났으면은 인정을 해주고 10년, 20년 만에 나타났으면 인정 안 해주고 이거 기준을 어디서 삼을 건지를 갖다 정해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네. 이게 20년 만에 나타났냐, 17년 만에 나타났냐, 10년 만에 나타났냐 이런 법 감정만 가지고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법을 처리할 수가 없었다. 좀 그런 점에서 이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요. 어떤 그 가구주, 세대주에게만 지급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하면서 가정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 그 행정체계는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상속제도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국민의 어떤 감정을 법 제도가 상당히 많이 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국회의 직무 유기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 제도 등등과 관련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자, 이번에 좀 안타깝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안,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뽑아본 것이요. 경기도민 입장에서 이럴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요,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산될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던 바도 있습니다. 지난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렸었는데요. 이채익 통합당 의원이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의 의견 조정이 더 돼야 한다. 통합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의 김민기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쟁점이 있지만 일단 상정부터 좀 하자. 상정을 해야 토론이든 뭐든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 지정을 원하는 곳이 용인, 고양, 수원, 성남 등등이 있습니다. 이 특례시 왜 필요한 겁니까? 사실 특례시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예를 들어 200만이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직활시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변화가 생기냐 하면 무려 189개의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이 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수가 일단 늘어나요. 그리고 재정적인, 행정적인 자치권, 자율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0만은 안 됐어도 네. 100만 넘어가면 굉장히 큰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그 중소 단체 같은 경우에는 네. 좀 특례시가 돼서 세수도 좀 늘어나고 자율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방분권의 취지 아니냐. 이게 이제 요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특례시들이 생겨나게 되면 누구의 권한이 줄어듭니까?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듭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도지사가 다 관할을 했는데 용인, 고양, 수원 빠지고 말하면 앙코 빠진 찐빵 돼버리는 거죠, 경기도가. 자,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경기도에다가 지방분권을 갖다 조금밖에 안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 내에 앙코 같은 이런 그 주요 도시들을 갖다가 특례시로 내버릴 수 네. 있겠느냐. 중앙정부가 경기도에 해주는 만큼 그 속도만큼 이 특례시도 그 진전 속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즉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이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정부 안에서도 목소리가 다르고 또 지방정부끼리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자, 그런 점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나라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에서 네. 근데 과격화는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가장 기저에는 시민, 도민, 아울러 우리 국민들을 좀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